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빈부격차도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도 지갑을 안 열고 있어요. 지갑을 열어줘야 되는데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딘가에다가는 또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돈도 부자들도 뭔가 더 써야 되고 소비도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지갑을 닫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것이냐.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래도 내가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버텨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일단 하기 전에요. 오늘 소식을 좀 들어볼게요. 오늘 뉴스 소식을 보니까요. 그래도 맨날 안 좋은 소식만 들으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하나 갖고 왔어요. 뭐 3대가 망해도 후회 없다. 장학금 쾌적한 독립운동가 후손. 여기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있네요. 우리 애터미도 얼마 기부했죠? 100억 기부했죠. 여러분 이게 되게 회사에서는 기부를 많이 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또 막 이래요. 야 세금 절세하려고 그러겠지. 근데 거꾸로 보면 맞아요. 절세인데 그러면 당신들은 세금 냈냐고 아니 기부했냐고 100억.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그거예요. 뭐 맞긴 맞아 절세.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해가지고 사회 공헌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막 뭐 절세 목적이지 막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그렇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거죠. 어쨌든 기부를 하든 사회 공헌을 많이 하면 회사 기업의 이미지는 좋아진다. 그래서 저렇게 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업이 잘 되면 뭔가 사회 공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돼 있고 그래서 애터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수출하죠. 그리고 세금 많이 내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되죠. 그래서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똥밭에 가려져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뭐 애가 터진다, 애 터진다. 근데 회사의 매출은 2023년도에는 2조 4천억 원이 2024년도에 우리 작년 매출로 나오잖아요. 그게 2조 6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은 고속 성장처럼 옛날만큼은 안 됐지만 성장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죠. 근데 그때 임페리얼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메이가 108개의 나라에 진출을 했는데 우리는 고작 26개밖에 안 됐다. 성장 동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와, 애터미는 지금 시점이 제일 환경이 좋은 사업자들한테는 보여질 거 다 있죠. 시스템 잘 돼 있죠.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빚이 없으니까 잘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기부도 하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뭔가 빛나는 회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지죠. 딱 스포트라이트를 쫙 쬐어. 근데 뭔가가 몰랐는데 막 애가 터지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요. 거기서 돈 버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 그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수적 폭발돼요. 지금 그런 주변에서 조롱받고 이런 게 좋다. 좋은 거예요. 예전에 테슬라도 엄청 조롱받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형부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그 유튜브로 막 테슬라 자동차 막 보고 있었을 때, 아, 왜 자기는 그때 주식을 살 생각을 못 했는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스타벅스 커피 막 마시고 있는데 왜 그거를 마시기만 했지? 왜 주식을 살 생각을 못 했는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주변에서 조롱받았을 때 그때가 되게 좋은 거죠. 저희 신랑도 테슬라 무슨 그 강남에 뭐 있었을 때 저걸 왜 타? 전기차를 왜 타? 막 이렇게 막 무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다들 지금 와서 다 하는 말들이 뭐냐고 저거를 왜 주식을 안 갖고 있었을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도 지금 막 조롱받고 있잖아요. 뭐 다단계다, 뭐 안 된다, 뭐 돈 안 돼. 그치만 좋고 싸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젠가 시간만 흘러가면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왜 늦다고 생각해? 원래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 재판매를 제대로 안 잡았으면 3조도 저는 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회사가
더 완벽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 제명시켰잖아요. 큰 리더들까지도 제명시켰잖아요. 그거는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100년 기업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100조 이 목표를 원칙을 지키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베팅 해봤습니다. 베팅 해봤는데 1년 만에 국장 가봤거든요. 근데 빨리 가니까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차곡차곡 다시 정석으로 배우면서 회사의 원칙대로 소비자 중심, 꾸준히 사업자들을 계속 나는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마트 체인지를 하게 하고 계속 회원을 내려가면서 나는 시스템을 타고 계속 반복을 했더니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됐더니 이렇게 평질 가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금 불경기에도 저도 영향은 살짝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아, 경기가 진짜 점점 이제 어려워지구나. 저도 조금 느끼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근데도 아직까지 막 그렇게 리스크가 크고 막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무리하게 제가 막 베팅을 시켜서 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더라? 버티고 있더라.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빨리 망해서 버티지 못하게끔 했어. 완벽하지 못하고 그냥 탄탄하게 안 가고 갔어. 그러면 그런 뭔가가 우리가 모래성 쌓기 한 것처럼 무너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애터미가 참 대단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부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자, 다음. 여러분 이제 여름, 아, 뉴질랜드 겨울이네. 여름, 이제는 전 세계가 문제가 뭐냐면요. 날씨가 점점 뜨거워질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제 강남이 또 잠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세계 첫 AI 홍수 예보 접종률 82점, 특보 발령 시간. 요 AI 때문에요, 빨리 더 이제 해가 갈수록 여름철 집중호우가 더 강해지고 더 자주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자주자주 오더라고요. 진짜 인도네시아처럼.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 보면 금방 이제 사람보다 더 빠른 거지. AI 기술이 훨씬 더 빠르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작년 여름철 발령된 홍수특보 총 170건을 따져봤더니 AI 예보의 적중률이 82점으로 나와 첫 해치고는 우수한 결과로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애터미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회원 중에 청소 용역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이제 그 상속을 받은 게 있어요. 남편에 대한 상속을. 그러다 보니까 연금식으로 받는 게 있고, 그리고 본인이 청소 영역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사는데 그냥 부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여러분 그 경기 타잖아요. 어려우면. 그러면 진짜 막 잠실 막 이런 부자 동네 아니고서는 청소부를 둘까요? 안 둘까요? 그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를 줄인다 할 때는. 그럼 청소부를 안 쓰겠죠. 원래 썼던 사람들이. 그럼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역 사장님이 뭐가 일거리가 들어야 그 아줌마들한테 계속 내보내면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의 그 일이 너무 놀고 있으니까 일이 안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뭔가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제 하면서 이제 애터미를 이제 몰입을 해야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국장님, 내가 AI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밖에 있는 저는 사회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시대 흐름이 밤에 사건 사고에 막 그 거시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얼굴 빨리 준비하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내 사업이 지금 당장 잘 되고 있거나 별로 그거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시대가 빨리 바뀌니까 막 전기 자동차로 바뀐다더라 이랬는데 지금은 또 스마트 키라 그러나? 너무 많이 바뀌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AI 그렇게 듣기만 했지만 귀에 담지 않다가 진짜 내가 여러분 청소부를 둔다? 단순 노동부터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뭐야 이그 캐셔도 지금 다 이거 바코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무인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통행료도 하이패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가 들어가면서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이 자기의 직업이 뭔가가 지금 위기를 느끼니까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이게 저는 막 공부를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게 저도 착각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AI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80%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아 맞아. 나도' 뭐 내일이 무슨 날이죠?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잖아요. 근데 선거 같은 거 투표 막 그냥 막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별로 그런 거에 너무 돈 공부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봐야 되고 정치도 보게 되고 그게 점점 환경이 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저도 배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금융 문맹이 많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가 좋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켜야 사람이 깨는 거예요. 일본에도 옛날에 일부러 교육을 안 시킨 이유가 똑똑해지면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똑똑해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정말 엔지니어링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로봇으로 바꿔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 회사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게끔 했어.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일자리 고용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쓰겠죠. 그러니까 다 악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국은 누가 정치를 하냐 뭐 이게 저는 그것보다 나라가 결국은 이제는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대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시장의 원리로 사람들끼리 이게 사고팔고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을 쥐고 풀고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계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깨어서 뭔가가 투잡, 쓰리잡 닥칠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지나서 그때 할 걸 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리스크를 조심해야 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럴 때 더 한 명이라도 애터미는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노후 때 내일이 없어지고 내가 아팠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면 저는 김영근 팀장 여기 지금 계시는데 이분이 덤프 트럭을 하셨어요. 근데 덤프 트럭 돈 많이 벌죠? 근데 그 고치는 비용은 많이 든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아프셨는데 양쪽에 어쨌든 그분의 팀장님도 능력이죠. 양쪽에 밸런스 좌우에 사람을 잘 붙여놔가지고 수술을 하셔도 김영학 팀장이 편안하게 수술하고 오셨잖아요. 근데도 오토팜에서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아유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애터미가 노후를 지금 책임져 주고 그리고 SOS도 그 치료비를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팀장님 같은 분들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떡할까요? 제대로 했죠. 사람을 원칙대로. 그리고 정말 사람을 만나면서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만나주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정성으로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어떻게 돼요?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직도 완치는 아니시지만 좀 회복이 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너무 고마운 마음이 스스로가 있으니까 원래는 더 쉬어야 되는데도 여기에 지금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더 쉬어야 되는데도 우리 팀장님이 오늘 화면까지 켜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팀장님 얘기했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박수 좀, 여러분. 진짜 이게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팀장님도 상상도 못했어요. 저렇게 아플 거라는 거를. 근데 미리 잘했던 건 뭐예요? 근데 저분이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 다른 분이 뉴스킨 하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막 검색하다가 애터미의 영상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뉴스킨보다 애터미가 더 쉽겠다 이래갖고 스스로 찾아 들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뭐 해서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사람 일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즘에 무서운 게 있어요. 나라가 자꾸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사회에 대한 분노나 화가 많아지겠죠. 막 정부에 대한 화가, 막 나라에서 내가 억울해 이러면요. 막 방화범. 최근 뉴스인데요. 5호선 방화범. 그냥 5호선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방화범 이 사람을 잡았는데 이혼 소송에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60대라고 해요. 5호선 열차에 불을 냈던 60대는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진 걸로 파악됐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뭔가가 이 분노를 터트려야 되는데 화를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긴다 이거예요. 최근 뉴스도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배를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다 눌러. 그러다가 누구세요 하고 문을 착 열었더니 칼로 찔러서 죽인 거예요. 30대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걸 어딘가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나라가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세상이 더 치안이나 이런 게 보안이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시대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돈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애터미는 특이하게 자꾸 돈 자랑을 해야지 사람들이 믿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나중에는 조심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비트코인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오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 투명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자랑하면요. 거기 조사를 싹 해가지고요. 협박해서 죽여가지고 손을 자르든 뭐든 막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려주겠죠.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더더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애터미는 아직까지는 도자랑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당 보여주고 이러면 그게 비전제시긴 하는데 이제 세상이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아유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요 점점 더워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AI 시대로 가면요 전기가 부족해질 거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가 딸려서 막 맨날 전기가 안 나오고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래요. 아주 먼 미래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염에 우리 에어컨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근데 전기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저는 진짜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더 낫나? 그러니까 애터미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제일 자신감이 넘칠 때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뭐라 그러죠? 아무렇게나 하라 그러잖아요. 아무렇게나 할 때가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면 국장을 어떻게 1년 만에 갔지?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때 환경은 제일 최악이었거든요. 제일 최악이었는데 그 열정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앞이 안 보여. 그냥 앞에만 직진만 보인 거예요. 나는 무조건 된다. 근데 그 열정은 진짜 저는 그 최낙견 단장님이 미치는 것도 1년만 미치셔야지 계속 미치면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1년 동안 완전 몰입해서 1년 만에 딱 국장을 빠르게 집중을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내가 초집중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냥 대충대충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절대 이 깨달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적이나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모든 시간이 저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잘할 사람인데 지금 본인의 사업이 지금 좀 머리 아픈 게 있고 애터미가 된다는 건 알지만 이게 당장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자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를 계속 붙여줘가지고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이 지금 얘기해주는 말이 지금 저한테는 그냥 뜬구름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이게 뭔가 들리지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장님, 그게 당연한 거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이 들었던 것들이 제3자나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맞물릴 때가 그때 이제 깨달으면서 속도가 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신랑 건강도 그렇고 좀 저도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식단 요리를 직접 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서도 저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엄마가 전라도의 엄마기 때문에 너가 전라도의 딸 아니냐. 네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할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평생 노래하고 맨날 일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나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엄마의 맨날 먹는 반찬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서 처음에 맨날 반찬 막 요리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전라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라도 맛의 입맛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한 걸 옆에서 지켜본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축적이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아 이제 좀 내가 그 우리가 요즘에 13년 만에 부부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랑의 이제 뭐 하고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랑 대우를 받고 싶다 뭐 이런 것 중에 마누라가 요리해 준 걸 먹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나도 좀 해줘야겠다. 저렇게 남들은 막 어렵다는데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나 몰라라 했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맨날 튀김 치킨 먹고 막 이래봐요.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햄버거, 피자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한식으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이제 신랑 요리를 해줘야겠다. 건강 음식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죽순이라는 선물을 받아봤는데 죽순 자체도 몰랐어요. 이거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이 영상 보고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남들은 정확히 한다고 그람수 재잖아요. 근데 그 손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볼까? 이렇게 넣어볼까 하면서 대충 막 이렇게 넣는데 우리 엄마가 해준 전라도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해놓고도 감탄한 거예요. 어머, 내 실력이 이렇게 좋았어? 근데 제가 한 번 생각을 했죠. 아니, 왜 지금까지 우리 신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던 걸 감춘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너 원래 요리 잘했는데 감춘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진짜 한 번도 이렇게 실력이 좋았지 생각했더니 그 축적이 무시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 먹어본 거, 그리고 뭐 영상에서 TV에서 맛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축적의 세월이 무시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초집중을 했겠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그전에 왜 안 됐을까요? 계속 봤는데 집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모든 맥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언어도 내가 지금 중국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쓸 일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하기도 싫기도 있어요. 근데도 제가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의 시장은 중국을 가야 되거든요. 임페리얼님도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중국을 매번 갈 때마다 자기는 느낀다. 중국밖에 없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돼요? 언어 소통이 되는 사람과 통역을 두는 사람의 그 속도는 다르다는 걸 저는 뼈저리 느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울렁증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는 절대 안 놓치겠다 하면서 힘들어도 그냥 꾸준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알죠. 축적이 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몰입하면 터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냥 하라는 대로 한대. 그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들었으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지금 가까운 스폰서가 나랑 같이 다니고 얘기해주고 이거를요. 제일 지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직급도 중요하지만 같이 내 수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IQ가 지금 파트너가 50의 IQ인데 150 수준으로 알려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유, 엄두도 못 내죠. 아유, 나는 못해. 이렇게 되죠. 근데 50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서 조금씩 실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성장해서 성공을 하면요. 그게 축적이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깨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막 다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타까운 마음에 막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답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많다 보면 이제 내 산하가 내가 더 정확하게 알 때가 있죠. 그러면 스폰서한테 상담 자체가 나중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사건 외에는 그 사소한 사람들의 만남 가지고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위의 상담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후원이 조금 버거우면 그거를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도움의 요청도 스폰서의 마음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게 너무 이제 계속 무리하게 되면 스폰서도 버거워지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 저는 항상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내 파트너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열고 항상 듣다 보니까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항상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내가 먼저 선수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 걸 잘 들으면서 그거를 보완을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조율을 하잖아요. 그게 더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보통은 저도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밖에 못해요. 저도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에 너무 좀 센스가 없었다? 더 부드럽게 더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더 감동이 있어야 서로가 깨달으면서 이게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성숙해지니까 그러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제 파트너 사장님이 자기가 다 해결했다고 문자가 왔던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가 선수 쳐서 이만큼밖에 못 해줘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성장 동력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만큼 도와주기를 원하는지를 봐서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 그건 조율을 봐야 되겠지만 사람은요. 선함이 더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 스폰서가 나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과 진짜 잘해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면 오히려 더 생각을 해서 자기가 더 그래 우리 스폰서인데 힘든데 내가 좀 요거는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오히려 파트너님이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정말 제 좌우해서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면 그 복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합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5만 원 이상 전화기 이제 1년이나 6개월 이상 매출이 하나도 없으면 곧 탈퇴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황색 불이 뜨면서 계보도 보시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다음 달에 곧 탈퇴될 예정입니다라는 표시인데요. 이거 탈퇴되면 되게 아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전화기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일 좋은 게 이제 낱개로 살 수 있는 것들. 보통 물티슈가 제일 싸기 때문에 물티슈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거에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왜? 분명히 하포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착불로 맨날 가지는 거야. 그럼 어때요? 난 분명히 도와줬는데 왜냐면 전화기를 떼고 누군가한테 후원으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트너한테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착불 이렇게 치면 파트너도 고맙지만 이거 착불을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졸려가지고 뭐 4하다 80 이렇게 해야 되는데 4280 이게 잘못 눌러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개가 있다 보면 그 실수가 하도 태반이거든요. 저는 그거 아주 실수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포 금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요게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현재 합포된 총 비용이 24,000원입니다. 이렇게 떠요. 요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주문 확인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5만 원이 아직 안 됐네. 됐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게 뭐냐면 보통은 카드 내역에서 5만 원은 다 넘겨요. 저도 항상 5만 원은 무조건 넘기거든요. 근데도 착불이 뜨는 이유는 주소가 틀리던지 전화번호가 틀려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사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본사도 잘 몰라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오늘 강의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본사에다가 지금 답변이 없어요.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주소지가 틀리면 그거는 포함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뜬 건지
그런 표시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5만 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금 제가 본사에다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사업자들이 많이 전화기를 띄잖아요. 그러면 주소와 요런 게 딱 그 하포란이 있어가지고 그 주소를 입력했던 게 그대로 그것만 딱 클릭하면 촥촥 뜨는 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게 아이디어예요. 이제 회장님은 어떤 시대로 간다 그랬어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작, 아이디어. 근데 창작의 아이디어는 내가 사업을 하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애텀에서 지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반품. 요번에 제가 148로 한참 뒤에 5일 지나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뺀 게 아니라 반품이 돼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럼 반품은 보통 들어가면 한 2주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랬고 내가 이거를 임페리얼한테 건의를 했죠. 이거는 좀 거시기하네요. 이거 방법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 건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하다 보면 현장에서 뛰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거를 본사에다가 얘기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하포 그거를 1일에서 뭐 임페리얼님의 이제 뭐 아이디어는 1일에서 15일이잖아요. 우리는 직급이 유지된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에 딱딱 맞춰서 그거를 빼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서 그 입력을 해준다든지 그거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딱, 일일자에 무조건 반품이 있나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15일에 첫째. 그건 너무 아이디어 좋았어요. 확실히 베테랑이다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건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뛰다 보면 아직도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역사가 깊지가 않죠. 그럼 더 많은 시스템들이 우리 하다 보면 환경도 바뀌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을 뛰다 보면 이런 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네. 이런 게 조금 부족하네. 이런 거는 회사보다는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더 정확히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의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외침이 자꾸 있어야지 회사에서도 듣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이러면서 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법권에서는 저는 저기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5만 원이 됐나 안 됐나 그거 맨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저게 없던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회사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외상값. 자,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외상으로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을 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외상을 해줘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사람의 할당량을 맞게끔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분들 있어요. 매출이 빨리 올리고 싶어서 미리 땡겼어. 주문이 막 들어와. 근데 이따가 받겠대. 근데 양이 너무 많으면 자꾸 늘어났어. 그리고 또 주문이 들어와. 외상을 빨리 안 갚아. 근데 어차피 나는 매출을 받아봤으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내가 계속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 감당이 안 되면 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임페리얼님이 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포 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포 물어버린대요.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주문을 2개를 했는데 외상을 했어. 근데 저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외상이 많아지면 어때요? 저도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양이 많아지면 나 그때 갚았어요 이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 그때 갚았잖아요 이러면서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2개 이상을 넘기질 않습니다. 항상. 하나는 조금 그렇잖아요. 너무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이며 뭐 사업자든 뭐 하면 2개까지는 제가 외상을 받아줍니다.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3개를 또 주문 들어와. 하나 또 달래. 그럴 때는 2개를 갚기 전까지는 저는 안 해줘요. 왜? 결국 3개, 4개, 5개 늘리면 그거 하나도 못 갚거든.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왜냐면 사람은요, 갚으려고 해요. 하는데, 자기도 하는데 그게 또 누구한테 그거를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또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사람이 안 줬다 그래. 그러면 그게 자꾸 사람이 많다 보면 또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총 책임은 누가 물어요? 그 맨 처음에 빌려준 사람한테 모든 걸 독박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거를 정확히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된다는 그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 오히려 저도 그게 좀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더 안 떠나요.
저도 해본 결과 그거를 다 너무 많이 해줘서 그 사람이 못 갚잖아요? 너무 많아져 버리면 아예 그냥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외상값 같은 경우는 좀 내 선을 좀 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야 오래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그게 습관이 되면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 밥값입니다. 여러분, 밥값을 우리가 밥을 아예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효율적이게 하려면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만 밥값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우리 애터미는 결국 사업 설명은 뭐가 제일 좋죠? 1대1. 그러면 그 1대1에서도 밥값은 보통 신규나 많이 만났던 사람들은 n분의 1도 좋아요. 근데 자주 보지 않는 새로운 사람까지 우리가 뭐 n분의 1을 합시다 이러면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거를 고려를 할 때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과 집중을 했었을 때 저는 중요한 사람한테만 밥을 샀어요. 그리고 소수인원. 왜? 그 한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을 사고, 나머지 거는 밥 시간을 피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방향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내가 회원이 그냥 달려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라인에서 물건을 뭐 많이 쓴다 그러는데 정작 내가 가입했을 때 내 라인에서는 안 사고 뭐 자꾸 샀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안 사. 근데 거기가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식당을 계속 가서 물건을 쓰게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 찾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저는 성향에 따라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 사람이 물건을 많이 쓴다 그러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애터미 애자가 전혀 모르고 그냥 달아만 놓은 상태에서 물건만 쓰는 사람이면 거기다가 집중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식당이 막 그 오리집인가 그래요. 근데 비싸. 거기가 그 지방인데 물건을 많이 썼다 그러는데 거기 항상 갈 때마다 뭔가 막 정신이 없어서 저희한테 집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멀리서 오니까 저만 오면 꼭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번은 제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입은 그래도 해주셨잖아요. 미동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아직 때가 아니니까 냅두고 그리고 그 옆에 도와주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애초에 물건 쓴대요. 그럼 가입을 하고 쓰셔라 그랬더니 뭐 지금은 뭐 거기서 다 스폰서 관리해줘요 이러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디 아세요? 뭐 이랬는데 제가 보기엔 귀찮게 할까 봐 말을 둘러댄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그 라인이 둘 다 다르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괜히 잘못 비전 주면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제가 그때 거기서 밥 먹자 그런 거를 거기서 밥 드시지 마세요 네 이러고 샘플만 주고 왔어요. 그냥. 왜? 얼굴 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후속 관리를 거기가 식당을 하니까 자꾸 거기를 밥을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그 밥값을 삼으로써 그 시너지가 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야. 이게 애터미 막 직급자도 아닌데 지금 막 에이전트신 분인데 쌤쌤이밖에 안 됐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냥 그분들한테는 제가 얼굴 보러 인사했어요. 또 멀리서 왔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샘플만 드리면서 얼굴 도장만 찍고 왔고 다른 분들한테 더 집중을 했다 이거야.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험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삼부상조 합시다 해서 꼭 보험을 들어주는데 제가 보험을 하면서 뭔 저기를 느꼈냐면 나는 보험을 다 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받는 거잖아요. 매달 2, 30년을. 근데 정작 나한테 물건 쓴 거는 몇십만 원짜리밖에 안 산 거예요. 7만 원 정도 샀나? 그럼 내가 너무 손해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차피 보험을 좀 필요로 해가지고 그 분은 뭐 자차 보험이나 뭐 했을 때 지금 보험 하신 분은 잘 하긴 했는데 근데 그걸로 상부상조로 해가지고 잘 되진 않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애터미는요.
우리가 막 매출 물건을 사준다고 해서 그게 다 이게 확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마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밥값이며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돈만 깨지다 끝날 수도 있어요. 보험도 나는 잔뜩 들어줬는데 실제 물건 사주는 거는 물티슈 막 이런 거만 사줄 수도 있다고. 그런 분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부상조보다는 그냥 필요하면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게 좋지. 그리고 오히려 뭐 마사지 샵이나 미용실 원장님이나 뭔가 애터미를 겸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잘 맞더라고요. 이게 보험도 무형자산이잖아요. 뭘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험 얘기했다가 애터미 얘기했다 이러면 이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보험도 잘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영업을 잘할 사람들이 애터미 잘할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결단할 때까지는요.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막 차를 사줬어. 차 사주면 뭐예요? 하나도 효율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저도 영종도를 그때 오피스텔을 샀지만 진짜 그냥 마음의 한편에는 내 파트너 사장님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오히려 본인 실업급여 간다고 그 좋은 자리를 탈퇴까지 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탈퇴하고 막 그래요. 의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또 다시 들어와서 그 자리 살려줄 수 있니? 그게 여러 번 있어서 내가 이제는 그냥 됐습니다. 이러고 또 뭐 영종도를 또 했더니 왜 그 지역 샀냐고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꼴 저꼴 별꼴 받으면 꼴값을 받는다 그러죠. 자, 다음. 다섯 번째. 카네트워크 회사에서 이제 가입은 안 해줬는데 이제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직급이 있는 사람인데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타사,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애텀에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좀 경험자라면. 지금 상태에서 왜냐하면 선수들끼리 하면 대화가 되니까 사람도 그 했던 사람들끼리 하면 이 사업 자체를 크게 보니까 바로 나부터 물건을 바로 바꿔 쓰거든요. 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내 물건이 있더라도 내가 사업을 한다 할 때 좋은 점은 애터미는 다 보통 경험이 없는 분들 있죠. 다른 네트워크든 뭐든 경험이 없는 초짜분들은 내 거 다 쓰고 요걸로 바꿨을 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가 사업자인데 이건 당연히 나부터 빨리 이 제품 검증해야지. 그러면서 바로 바꿔 쓴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메이에 너무 몰입하는 사람이어서 자기는 애터미에 가입할 수가 없대요. 직급자라서. 그게 문제가 된대요. 근데 저도 만약에 다른 타사에 갔다 그러면 시끄럽겠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해가 돼서 처음에는 그 사람 만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제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분이 아메이 지금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힘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좀 힘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요? 당장 만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메이 분들을 진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완전 골수분자예요. 우리 애터미도 골수분자죠. 뭐 하나 꽂히면 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애터미 골수분자들은 다른 타사 마케팅 플랜이 안 들리잖아요. 그냥 가입비, 유지비 없다는 거에 다른 게 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유지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딱 했을 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우리 완전 골수분자잖아. 뭐 들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막 이래요. 타사에서. 너무 답답하다. 막 이런다고 거꾸로. 근데 아메이 분들도요. 완전 그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대한 사명감이 되게 있더라고. 저는 그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 신뢰도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이분들이 힘이 빠지기 전 때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너무 제품에 반한 소비자의 그 제품 교육부터 아주 철저하게 시키다 보니까요. 제품에 반한 소비자는요. 그만둬도 물건을 쓰잖아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메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그 여성분들이 아메이의 기술용사분들은 없었어요. 남성분들은 있었던 이유가 남자분들은 솔직히 물건보다는 돈이잖아요. 여성분들은 물건이 더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여성분인데 힘이 빠져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한번 만나는 것도 좋은데
그럼 골수 분자에 미쳐있고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서로 땡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별로 힘을 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입을 서로 하는 거는 저는 그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완전 초보자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럼 꼭 거기에 말려들어니까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타사에서 최고 직급자가 저한테 인스타로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밑에 임페리얼 그 최고 타사 임페리얼이 내 밑에 들어오면 와 나 한쪽에 이도우 총장이 나왔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글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 생각을 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자랑을 했죠 임페리얼님한테. 임페리얼님 대박이야 대박이야 그때 뭐 그때 아 거기 타사에 임페리얼님이 저 만나고 싶대요. 제가 거기 가입시켜 볼게요 이랬더니 진짜 완전 정색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번호 당장 삭제하라 그랬어요 저한테. 처음에 되게 섭섭했죠. 그 사람 삭제 안 하면 내가 최국장 번호 삭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그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총장한테 얘기했겠어요? 몰래 만나고 왔지? 그래, 근데 결국 시킨 대로 안 만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조건을 걸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순간 돈에 혹해서 갈 수도 있죠.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스카웃을 한다 그러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설프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파트너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야. 근데 그 사람이 막 직급자를 만나겠대. 그럼 제가 만나게 할까 못 만날까? 못 만나게 해버려. 왜? 본인이 애터미에 진짜 깊이가 없으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 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뺏기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데 안 만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임페리얼이면 나보다 거기서 탓에서 훨씬 직급이 높으면 저보다 수당 훨씬 높겠죠. 그럼 막 거기 인스타 사진 보니까 막 부산의 최고 멋진 집에 막 명품에 막 hoa 찬란하게 막 그 해놨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인물도 잘생겨 뭐 책도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역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안 가길 잘했네. 그러다가 임페리얼한테 진짜 전화번호 잘렸어요. 이도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그냥 순간 단맛에 가가지고 오 혹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됐어. 아 그러면 내 인생과 시간 너무 이 진짜 이 성공길을 그냥 한순간에 낙동과 오리알 뻔했잖아요. 그 순간 욕심에 그쵸? 그래서 제가 타네트워크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상대방이 열정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라. 특히 초보자일수록 꼭 스폰서와 동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꾸로 말려요. 왜? 애터미 돈이 안 되잖아요, 당장. 그럼 그걸로 거긴 그래서 돈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돈 번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진짜 다 때가 있고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진짜 큰 꿈을 가졌지만 위에 스폰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나를 못 믿은 거죠. 말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당신 내가 10억 줄 테니까 와봐. 눈앞에 10억을 준대. 그럼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씨, 애터미에서 내가 10억 번 적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사람이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진짜 그 순간의 단맛에 유혹이 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텀에 이제 그런 스폰서님들의 방향을 잘 잡아줬던 거죠. 아예 차단할 건 딱 차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예쁘게 말을 했었으면 원래 총단장의 스타일로 뭐 이렇게 예쁘게 말씀 저는 몰래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달아놓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무섭게 달랐던 다른 모습을 봤어요. 제가. 내 번호를 삭제한다 했을 때 너무 냉정한 말씀처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목소리였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사실은. 진짜 이러다 잘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가르쳐 드린 것처럼 섬김 리더십과 카리스마 리더십이 그럴 때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보여야 할 때는 강해야 될 때는 진짜 이 사람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조직이 무너져 버려서 내가 허튼짓 하면 그 밑에 많은 그 조직들을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밑에 산하가 이제 하나하나 생기고 계시잖아요. 그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이 그만두지 않게 하려면 내가 솔선수범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제 우리가 사업하면서 지금 모든 게 제 말이 이 머릿속으로는 알아듣겠는데 이게 행동에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내 밑에 지금 파트너들이 돈이 안 된다? 그러면요, 머리로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알아들었다라고 했는데 알아들었으면 보석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파트너를 돈 되게 못 만들고 있어. 그럼 뭐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시간이 막 지나면 너무 쪽팔렸던 적이 너무 많아요. 뭐 이 잘난 척에 맨날 나 다 한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이제 그 깊이가 결국은 알아들었으면 오토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까지 나만 오토였다? 그럼 나는 못 알아들어. 근데 내가 쌤이든 오토 판매사든 뭔가 내 파트너의 뭔가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만들고 있다? 그거는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어때요? 저 너무 잘 알아듣죠. 차차차차차차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되겠다 이 그림까지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나이가 어려도 나이는 어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 별명이 에네그니입니다. 왜? 애터미 9년 차 하면서 엄청 많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몰입하면서 고액과외를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고액과외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저의 나름 데이터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시점에 버티고 올라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걱정인 게 외상값. 진짜 돈 없는데 외상하면 어쨌든 안 파는 것보단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어쨌든 외상이지만 갔거든 돈을. 그러면 없는 것보다 재고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자꾸 쌓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나는 머리로는 막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 자꾸 답답하고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애터미 사업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그 어려운 부분이 그런 외상값하고 밥값이었습니다. 근데 그 밥값도 내가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 근데 어중간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늘어나.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가? 진짜 막 임페리얼처럼 많으면 막 법인카드 받고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세세미 오토 판매사, 다이아, 국장까지는요, 진짜 힘든 단계예요. 저는 그래도 조금 넘어가는 단계가 좀 숨통이 트이고,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게 신랑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바닥을 생활비를 제가 생존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생존을 하면서 애터미까지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러면 그거를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려면 그게 시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랑이 그렇다 했지만 제가 그래도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카드를 뺏겨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돌려막기를 해봤잖아요. 그 돌려막기를 하면서 저도 그게 진짜 생존으로 가다 보니까 밥값이 항상 걱정인 거예요. 돌려막기를 해야 되니까 매달 카드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 이게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신규에 맨 집중해야 될 중요한 사람만 사야겠다. 그리고 떼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집중될 사람만 몇 사람만 밥을 사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게 힘들 때는요. 진짜 그 적은 비용에 시너지가 나게끔 하려면요. 마음은 나도 다 사먹이고 싶죠. 근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그걸 밀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남 따라하다가는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애터미했는데 망했어.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제일 중요하고 내 시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지금 그 남편이 벌어주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가장일을 해서 나는 애터미에 그냥 전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다행인 게 엄마의 사업부터 뭐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트너 사장님들의 아픈 거를 이해했지. 만약에 제가 시집만 잘 가가지고 엄마랑도 그런 게 풍파가 없었으면 저는 이런 상황을 절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 그냥 하면 되죠? 왜 못하세요?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사람 되라고 엄청난 시련을 줬구나. 어린 나이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개고생을 나한테 시켜주셨구나. 그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기승전 감사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스폰서가 아닌 내가 스폰서의 역할을 할 때 내가 직급이 지금 판매사, 세세미 아니면 팀장, 지금 국장 이런 분들은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처럼 아까 외상가 그거 본인에 맞게끔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밥값도 중요한 사람만 사세요. 그리고 많이 만나지 말고 중요한 사람 한두 명만 딱 그 핵심 맨 밑에 뿌리만 사세요. 힘들 때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거의 여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차게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애터미에서도 또 포인트 후원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애터미도 여러분 포인트 맞춰보세요. 그 포인트 맞추고 그거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집중을 잘했던 사람과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써가지고 시간만 보낸 사람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젊으면 그렇다 치지만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 그렇다? 그럼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임페리얼님이 저한테도 그때 엄마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든 사람이니 너가 진짜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지금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지금 여기 평균 연령 50대 분들이시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나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자리를 다시 들어가자니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애터미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왜? 더 점점 젊은 사람과 능력자분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그거 위에 올라갔을 때 또 술술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017년도가 제일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경기를 타질 않아요. 왜? 그때가 제일 최악이었기 때문에 어떤 힘든 시련이 와도 그때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련이 왔던 경험들이 애터미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가 너무너무 쉬울 수도 있는 거죠. 이대용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너무너무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그 애터미에 받아지는 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컨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듣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알려주셔야지 너무 에너지를 다 쏟아낸다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은 밥값과 외상값이에요. 그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과 세세미와 판매사 팀장분들은 요게 지금 제일 힘드실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파트너들이 막 늘어나서 자기도 책임감 있게 다니고는 있는데 본인도 스폰서라고 자기가 더 많이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부딪히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를 지금 딱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본인의 선택에 맞춰서 기준을 맞추셔야 돼요. 그거는 밀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이 못 버티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파트너 맞추다가 내가 가랭이 찢어지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과 집중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